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상담소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고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어서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장이었죠. 그동안 뭐 주가는 많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제 급락이 나왔었냐는 듯이 시장은 또 이번 주에도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아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번 반등을 잘 활용해서 또 수익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 맞춰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팁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 종목들마다 분명히 또 다른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상담 꼼꼼히 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도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2-2638-3985번입니다. 자, 2부는 또 2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2부의 상담 다 많이 해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 옆에 샵 3989번이라는 이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문자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번호고요. 자, 그런데 문자 신청은 100원 유료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대부분 다 그래도 그 상담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어볼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전화 주시고, 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지난 금요일 날 이 가격의 상승을 보면요, 무려 1.99%, 2%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2,697포인트, 2,700포인트나 뭐 진배 없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하기 전에 그 주가지수와 지금 최근에 올라온 주가지수의 차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하기 전에 주가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2%의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하락폭을 거의 다 메워놓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까지 흔들렸었는데 미국 증시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막 거의 뭐 사실화처럼 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처음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경기 침체 신호가 없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신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포감이 쌓이고 주가는 흔들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손해를 본 건 개인들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흔들림에 지난 월요일이죠. 무려 코스닥은 13% 이상의 하락이 장중에 나왔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낙폭이 10.8%, 이 정도까지의 어떤 변동성을 주식을 오랫동안 하셨어도 구경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장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패닉 셀이라고 하죠. 여기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누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밑에서 받아갔죠. 그래서 결국 제가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신호가 있었다면 제가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침체에 대한 신호들, 지표들 계속 꾸준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침체 신호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올라와도 좀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선뜻 매수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주가가 워낙에 깊게 내려왔다가 올라온 거라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하지만 미국 증시를 길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큰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상승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조정을 또 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상승을 하고 나서 중간에 조정을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승장 안에서 중간에 조정을 줘야 그 다음에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물가지표 발표됐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에서 결국은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흔들리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터졌고 자 그래서 밑에서 물량을 좀 뺏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도 아마도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언제 공격할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공격을 미루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또 몇 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이란이 그런 거에 눈치를 봤을까요? 원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눈치 볼까? 지난번에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선출된 대통령이 이 보수가 아니라 강경 보수 쪽이 아니라 바로 개혁파 쪽입니다. 개혁파 쪽이라는 건 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그런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도 선뜻 나서지 않고 조금 이제 빨리 충격 없이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시장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은 항상 한 번에 그냥 다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한 번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은 항상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뭡니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보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우리는 결국은 주식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되 올라갈 때는 그만큼 좀 적극적인 매매도 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많이 빠져 내려왔을 때가 좀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굴곡이 클수록 다음에 변동성 이후에 상승량이 나올 때는 시장의 이제 종목들의 그 교체가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너무 성급하게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종목들 안에서 좀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이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전화 상담해 드릴 겁니다.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제가 전화 많이 오면 그만큼 많은 분들 상담하고 갈 테니까 지금 수학에 드시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주말이라고 하면 오늘부터예요. 바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갈 거거든요. 자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연의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주소하고 각각 멘토님들께서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저는요, 바로 오늘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노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 자세한 주소는 이제 노원 평생교육원 4층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강의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온라인 강의는 현장에 오지 않아도 다음 녹화 방송에 또 올라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바로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에 많이 오셔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정보들만 제가 선별해서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노원에서 저는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요일 날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시간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11시부터 진행되니까 11시보다 조금 일찍 오시면 되겠죠. 아래 나와 있는 주소, 강연회 장소입니다. 지금 부평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는 빌딩이라고 해서 부평역 1번 출구 앞쪽으로 나오시면 빌딩이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 쪽에서 강연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수도권 쪽에서 강연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강연이 끝나면 또 언제 수도권에서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부평 강연에도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부평에서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전화 상담 해볼 텐데요. 자, 아래 전화번호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02-2638-3985번. 자, 그럼 첫 번째 2부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정보? 태강 14,200원에 10%입니다. 태광을 매수하셨군요. 예, 저 그거 실적 발표하고 네, 그 15,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네. 그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5번 2%로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10%. 아, 그래요? 한 번에 안 사시고? 예. 왜냐면 오. 손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좀 네. 들어가는 게 좀 소심해지더라고. 이게 그래가 소심하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네, 그 13,600원인가 700원 깨면 손절하려고. 네. 근데 보니까는 안 깨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한 게 맞나요? 지금 태광은 어쨌든 매수를 지금 하셨고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다가 그리고 여기서 네네.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기업도 실적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없어요. 근데 음. 그거보다는 실적이 조금 적게 나와서 요번에 빠졌던데. 최근에 발표됐던 그 예. 이제 한 개 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실적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다면 태광의 주가는 여기서 하락이 멈추진 않았을 거예요. 더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은 조선 기자재, 이제 조선 업종,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잘 올라갔죠. 네네. 조선주들의 수주도 좋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태광도 역시 관련주로 뭐 관이음새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로 이제 그 조선 관련주로 올라갔고 지금 실적이 잠깐 나왔지만 실망감 많이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는 했어요. 하지만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분할로 매수한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수급을 잠깐 살펴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떨어질 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태광은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13,500원 정도 이 가격은 좀 네. 하방 지지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지면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러니까 싸다고 느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5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네. 굳이 이 가격 밑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지난번에도 이미 실적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이번에 저는 이제 이거 13,500원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근데 저는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면 13,500원이겠지만 좀 여유 있게 본다면 13,000원까지 내려놓고 보셔도 돼요. 좀 여유 그러면 있게. 조금 분할 매수 더 해도 될까요? 분할 매수 더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13,500원 가격 아래로 내려온다면 저가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근데 조금 수익인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어떤 이게 거요? 상승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19,000원 목표가 19,000원 나왔던데 네. 보통 상승 리포트 나오면은 이건요. 아니에요. 증권사에 나오는 그 리포트 보고서는요. 목표가는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뭐냐면 네. 지금은 19,000원이 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조건 이거 사면 19,000원이면 수익 많이 나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서 17,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9,000원 또 올라갑니다. 목표가가. 이게 다 도달하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떨어지면 목표가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16,000원까지는 보는데. 저는 17,000원 봐요. 그러니까 17,000원. 네, 17,000원 정도가 아마 반등 주면 거기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네. 뭐 그 자리까지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표가 저는 1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700원에 10%. 14,700원에 10%요. 네, 네. 자, 이게 많이 좀 힘이 약하죠. 그렇죠? 자꾸 내려요. 올라갈지를 모르고. 이게 그 종목들마다 있죠. 어떤 종목 이제 그 시장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어떤 종목은 이제 뭐 올라가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종목이 안 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 내가 그렇죠. 잘못 네.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건-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씨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안 가니까 요거를 일단 팔고 지금 올라간 종목을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간 종목을 사고 이걸 팔잖아요. 파는 순간 갑자기 또 올라가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소비 쪽에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그죠? 그렇다면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가장 이 매출이 많은 이제 VIP 고객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중국? 맞아요. 중국이 가장 일본? 커요. 네, 중국과 일본 쪽이에요. 원래는 네. 일본 쪽이 가장 컸다가 이제는 중국 네. 쪽으로 바뀌고 이제는 다시 또 일본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소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하다 보니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경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특히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또 인하되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회복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면 중국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나라들 네. 수출하는 나라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면 중국도 이익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졌고요. 이번에 네.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건데 자 나중에요. 이 기업은 13,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13,000원이 이게 목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하면 어때요? 추가는 언제예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는 솔직히 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도? 네. 근데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 네. 한 5%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13,000원 회복이 되면요.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4만 9천 원에 네. 30%. 14만 9천 원에 30%요. 네, 어허. 자, 이거 떨어지기 전이었나 봐요? 매수하신 게? 그렇죠. 아, 그래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사신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로봇 쪽 때문에 사셨을 거고, 그죠? 네, 로봇을 좋아해요. 로봇 쪽 좋아하세요? 네. 솔직히 저도 로봇이라는 걸 좋아하긴 해요. 남성분들은 아마 저도 어릴 때 막 로봇 막 많이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그 일상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되겠죠. 미래 사회에서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로봇이 뭐 청소기라든지 또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사람을 좀 대체해서 이제 제조 공정을 도와주는 로봇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로봇은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지금 실적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실적은 적자와 흑자를 계속 오가면서 그죠? 오가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아직은 안정화되지는 않은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적인 요소로 이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뭐 삼성에서 로봇 투자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로 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제 장기로 보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 하락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올라간 폭이 아래에서 올라간 폭은 좀 많은데 떨어진 폭은 아직은 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으로는 이제 매수 가격이 14만 9,800원이신데
네. 15만 원 위로 올라오면 저는 대략적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보는데요. 네. 이 정도 회복되면 저는 이번에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나중에 좀 길게 본다면 레모 로보틱스가 10만 원 정도에 가깝거나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네.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로봇주는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시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때 따라 붙고 떨어질 때 오히려 무서워서 팔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잘 나오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현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일까요? 코롱인다고요. 네. 42,000원에 46%요. 42,000원? 예, 네, 그리고 42%요? 46%. 46%. 네. 42,000원에 46%. 이거 5월쯤에 사셨을까요? 혹시? 몇번 저기 추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낮췄는데요. 아, 추가 매수해서 낮추셨군요. 네네. 아유. 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코롱인더라는 회사는 이제 화학 기업이에요. 그죠? 네. 화학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아직은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목소리가 좀 너무 작아지셨네요. 네. 그게 괜찮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뭔가 실적이 안 돌아서도 주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 화학 업종이 이제 소비가 좀 이제 좀 늦게 돌아서는 편이에요. 원래는 소비도 그렇고 이제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롱인더는 지금 하락은 어느 정도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3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면 솔직히 이 정도면 와, 정말 많이 빠졌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그때보다 지금 더 뭔가 그 위험하거나 뭐 정말 무섭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거기 근처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코롱인더는 46%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너무 위쪽에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는데도 단가가 요거밖에 안 떨어진 거죠. 너무 또 일찍 매수해서. 이거 그 매수가 저는 회복까지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다리시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42,000원 회복되면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목표가 42,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또. 자. 네, 제가 네. 몸이 안 좋아요.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기운 차리시고요. 자. 네. 그러면 다음 전화 저희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SDI, SDI. 네, SDI, 네, 매수가 갖고 비중은요? 35만 4천 너무 좀 비싸게 샀나 싶어가지고 35만 4천 원. 비중은요? 한 10% 됩니다. 10% 되세요. 예. 솔직히 그 삼성 SDI가 예전에 뭐 80만 원 갈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예전에 80만 원 갔었잖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건 이제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고 네. 왜냐면 한때는 갔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뭐 30만 원대라고 하면 정말 싸다라고 생각했던 가격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뭐 80만 원까지 넘어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비교해 본다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내가 좀 비싸 30만 원 자체도 좀 무서우니까 비싸 보여요. 그런데 삼성 SDI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그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고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삼성그룹입니다. 그죠? 2차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IT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죠. 핸드폰에도. 그래서 삼성 SDI는 원래는 이제 기존의 IT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 포함이 되어서 성장해 오다가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2차 전지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 SDI는 한 가지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성장 산업,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서는 이 회사를 제가 매수했을 때는 길게 볼 생각으로 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짧게 단기로만 보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시죠? 자, 대화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신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왔을 때 일단은 위쪽으로 40만 원 정도 위쪽으로 만약에 욕심을 안 부린다면 40만 원 위쪽에서 와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저는 4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냥 뭐 탈출하고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목표 가격은 4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까요?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진짜 찐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화성밸브 11,500원에 8% 비중이고요. 네. 제가 지금 2차 전지에도 물려있고 반도체도 물려있고 갖고 있는 게 다 물려있는데 제가 네. 테마주를 안 하는데 너무 수익이 안 나서 테마주에 한번 지금 매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실패인가 어떤가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강아지 키우세요. 이렇게 자꾸 물리세요. 아이고, 이거 그만 좀 물리시고요. 이거 지금 네, 화성밸브도 급등주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이유는 네. 손실 때문에 그래요. 네, 손실이 네.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좀 빠른 종목으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안 하던 종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물리게 되고 손해는 또 커지게 되고 네. 지금 화성밸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면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도 계속 이게 물리고 막 한다는 거 보니까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좀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화성밸브는 지금 요번에 매수하신 가격이 11,500원이고 비중은 8%라 그랬잖아요. 네. 11,500원 가격도 봐요. 이거 여기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 가격은 단기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자, 아래쪽에서 이건 결국 테마거든요. 그죠? 네. 아래쪽에서 한번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죠? 네.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에 큰 시세가 나왔어요. 음. 자, 다음 거래 어때요? 여기서 땅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거래를 밑에 보세요. 거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그죠? 네. 적다는 건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힘이 좀 빠진 거예요. 매수해서 이게 더 간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화성밸브는 제가 볼 때 이제 타이밍적 이제 그 차트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아직은 시세는 살아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승 추세, 그죠? 그리고 네. 고점이 이렇게 막혀 있는 자리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흐름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가 손절가 잡아드리면 아래쪽으로 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1,500원만 손절가로 보세요. 너무 밑으로 밀려버리면 손실 커지면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반등 주면 이건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는 가격은 11,500원 있죠? 매수 가격. 네네. 그 위로 네. 탁 올라가면 그때 수익 좀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만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성밸브까지 일단 상담 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자, 각 다른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요, 오늘 잠시 후 이 방송 끝나면요, 저는 노원으로 갈 겁니다. 자, 노원에 오시면 1시부터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강연회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좀 일찍 서둘러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노원 강연회장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문이 제가 강연회 하는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다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연회 장소는 아래에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이고요. 강연회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연회 현장에서만 오셔야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중요한 정보들 많이 또 알아가면 여러분들 다음 또 시장 대응하는데 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일요일 날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시간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11시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소가 지금 앞에 나올 거예요. 지금 부평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 부평역 1번 출구 앞에 보시면 진흥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5층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회 잠시 후에 저는 또 노원, 그리고 내일은 부평에서 진행하니까, 자, 오랜만에 저희가 수도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또 열심히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십니까.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태경 케미칼이요. 태경 케미칼.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700원. 14,700원이요. 네, 25%. 14,700원에 25%. 이거 보니까 매수학부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저기 했는데요. 조금 팔았어요, 너무나 매도를. 음, 더 갈 줄 알고. 이게 1년 넘은 종목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갖고 계셨네. 더 갈 줄 알고. 네네. 아이고, 좀 아쉽네요. 참, 어디 다 팔았으면. 그죠? 항상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더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 팔 걸.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못 팔아요. 솔직히. 왜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더 가면 또 너무 배 아프잖아요. 배 아프다는 네.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비중이 많잖아요. 저라면 그때 14,000, 15,000원 가까이 왔을 때 저라면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팔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본전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전이 왔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전 이거 왔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네. 자, 태경케미칼은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앞에서 조선 관련주들, 기자재 쪽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태경케미칼도 역시 조선업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시장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목표가는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이고요. 네. 14,000원 오면 그때 만약에 흔들리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시간 끌려요. 또 주가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14,000원 와야지 이게 더 올라가서 내가 매수가 또는 그 위에서 팔 수 있을지를 알려면 일단 14,000원까지 와서 이 물량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시켜주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일단 14,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나중에 오면 그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상담을 하지만 평일에도 네. 혹시 상담하는 거 아세요? 네네. 몇 시죠? 오전 10시. 그죠? 오전 10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또 상담하잖아요. 그죠? 모르셨나 보네요. 네. 좀 아는, 그죠? 네. 저는 일요일 날만. 저희가 토요일. 토요일 날도 하지만요. 평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때 전화 연결하시면 그때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4,000원에 연락 주세요. 혹시 9,5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안 돼요?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백화점이고요. 네. 매수가는 현대백화점요. 네, 현대백화점 매수 가격 비중은요? 66,000원에 15%입니다. 66,000원에 15%요. 예, 예. 아이고, 이거 좀 세게 좀 꽉 꼈네요. 그죠? 한 2년 반 정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2년 반이요. 그럼 중간에 한번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중간에 출마를 조금 해가지고 추매 단가가 낮아진 거군요. 예.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쉽게 소생이 조금 어려웠긴 해요. 이 종목은. 예, 예. 지난번에 2월 달에 가격 이제 이 평균 단가가 마지막으로 떨어진 날은 언제 떨어진 거예요? 올해입니까? 지난해입니까? 마지막 추가 매수한 게. 아, 그 한 번 저 PBR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아, 예, 올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다 예, 떨어졌을 올해 때요. 다시 아, 추매를 그래요?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좀 물어보시지 그랬었어요. 일단 요거 좀 이거 현대백화점은요. 예. 주가가 왜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게 왜? 아무래도 이제 유통주들이 네. 뭐 계속 이 실적도 그렇고 뭐 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진흥수라든가 관계사들 적자 보는 부분도 있고 어, 자체로는 이익이 다른 쇼핑 음. 뭐 저 유통공사보다 달리 이익은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현대백화점에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사실 거기 예. 정답은 있긴 해요. 실적이거든요. 왜냐면 예. 2023년도에 그 이 기업이 적자였어요. 그죠? 나오긴 합니다. 실적이 나오긴 해요. 예. 올해 같은 경우 예상치가 900억이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순이익이 2,300억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1,800억이었다가 이제는 2023년도에는 적자. 이제 조금 예. 회복을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 쇼핑할 때 현대백화점은 이제 우리가 백화점 뒤에 백화점이잖아요. 그죠? 예. 그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구매하는 시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에 잘 안 가요. 백화점에 가도 거기서 현장에서 구매하기보다는 백화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고 사이즈 딱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사고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쪽도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고 막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거기다가 금리가 고금리 상태니까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그 싼 제품들을 많이 소비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업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었던 거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일단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4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4분기 정도쯤 되면 아마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저점의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때 올라가면 잘 파셔야 돼요. 그 추가 매수는 저는 좀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 그래요? 55,000원까지 오면 더 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 주면 그때 이용해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2월 달에 반등 주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가 이제 올라올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기회. 네. 예. 나중에 55,000원 앞에서 상담하신 거 들으셨죠? 예. 55,000원 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예. 또 상담을 받으시고요. 연락 주세요. 예. 뭐 주말에 안 예. 되시면 또 평일에 저희가 한다. 얘기했죠? 예. 네, 그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너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줄어드세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 예, 실수가 물론이죠. 반복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럼 이번에 잘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저는 마시고. 예, 네. 멘토님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더 여쭤보기가 좀 뭐해서 안 물어봤는데 네. 지금 이제 그 44,000원대 저점 찍고 조금씩 이제 수급도 조금은 짧은 시간이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추매를 해서 이게요. 어떨까 하는 그것도 제가 생각을 볼 때 해보고 욕심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반기에 만약에 봤는데 4분기에 좋아지다가 다시 떨어져요. 올라가다 예.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무거워요. 이 종목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또 막 올라가는 거. 예. 그러면 이 종목에 들어가면 내가 다른 종목에 살 돈을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좀 잡으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5만 3,100원에 20%. 15만 3,100원이요. 네. 20%. 아, 근래에 사셨나 봐요? 수익이 좀 났었던데 요번에 폭락할 때 팍 떨어졌어요. 와, 폭락할 때 떨어졌다고요? 네.
최근에 실적이 조금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삼성물산뿐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라간 건 건설 쪽 때문에 올라간 게 커요.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건설주들이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의 시기가 조금은 아쉽긴 네. 해요. 밑에 있을 때는 왜 안 봤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났다가 좀 빠졌다고 하셨는데 자, 보세요. 네. 지금 흐름을 제가 잡아드렸죠. 자, 뭐가 보이세요? 아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 추세라고 네네. 얘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얕아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이 이렇게 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건 이제 상승을 유지한 채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사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 반등 주면 저는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아직 회복이 다 안 됐고 기대감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저는 16만 원 정도 보니까 16만 원 반등 시에 여기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만 원이요? 네. 거기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거의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추가 매수 해봐야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괜히.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 없이 위로 16만 원대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없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경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HPSP 45,000원에 7.5%거든요. 45,000원에 7.5%요. 네네. 자,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나 봐요? 이게 1년 전에 사가지고 네. 봄쯤에 가격이 좀 올랐길래 이제 아. 조금 수익을 내고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길래 재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아니, 꼭 지금 보면은 자꾸 그 수익 냈다가 다시 접근해갖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길래 네. 혹시 뭐 추가 매수해서라도 어떻게 일단 본전 정도에 나올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재료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예요. 네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장주들만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그 대장주라고 하는 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 종목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큰 굵직한 애들이죠. 하이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 지난번에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한번 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또 빠졌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시세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재료들이 좀 많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처럼의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비중이 저는 많진 않아서 네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고점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거 뭐예요? 하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네. 고점,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요. 반등 주고 내려가요. 이건 뭐예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줄 때 이거 이용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반등 구간은 3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니까 해서 비슷한 금액 하니까 네. 그 평균 단가가 한 35,000원, 6,000원 나오더라고요. 추가 매수는 솔직히 같은 저는 금액을 추매하니까. 35,000원 우리가 꼭 내가 매수한 거에 대해 추가 매수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정말 안 하셔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하는 거. 그러면 그냥 정말 추가 중요한 가격이 매수하지 없다면. 말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네. 앞으로 목표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라는 생각을 한다면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목표 가격이 좀 작잖아요. 그렇다는 건 35,000원 아래에서도 꺼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게 지금 제가 목표 가격을 남겨드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요거는 요거대로 빠져나오고 그다음 다음에 다른 종목 할 때 오르면 손절하는 걸로. 다른 종목 잘할 다음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꼭 이 종목이라고 무조건 이 종목 한 놈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도 여유 있게 다 둘러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일 거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걸로 고생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네, IC컴이요. YC컴? 네, 네. YC캠.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요. 11, 25,500원이요. 25,500원에 11%요. 예, 예. 네. 자, 이것도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신 종목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혹시 아니, 그때 한 번 진단 받았는데, 네. 저, 15,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때 200% 폭락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13,000원대까지 빠져서 네.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란가, 어찌 할란가. 제가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상담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YC캠은. 네. 아마 다른 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리기판이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YC캠은 지금은 이건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마 뭐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아마 상담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2만 원 위로 반등 나오면 저는 이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거는 애초에 매수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위쪽으로 반등, 2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정리하고 좀 나오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상용화가 되어 있는 단계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만 봐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좀 판매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테마들이 많이 돌아요. AI 테마가 돌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주면 종목들이 많이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의 그런 기업 이제 그런 테마의 경우에는 단순 테마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언제 상용화 될지 모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만약에 테마가 또 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만 올라갔을 때 잘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길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잠시 후 제가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강연회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회는 노원입니다. 노원 오랜만에 가잖아요. 많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 주소 나와 있죠.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1시부터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은요. 강연회가 11시부터 진행돼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 그리고 장소는 지금 부평입니다. 지금 부평역 1번 출구 앞에 보시면 진흥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5층에서 강연회가 이번 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는데 제가 그동안 좀 못해드렸잖아요. 수도권 지역 오랜만에 또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노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